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병원과 좀 가까이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도 좀 진료받으러 가기 꺼려지는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비뇨기과가 그렇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그런데요. 두 진료 과목 모두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그 여성들에게 여전히 좀 멀게만 느껴지는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특히나 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궁과 난소는 이제 더 이상 출산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이들 기관은 여성성을 상징하며 여성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결혼, 출산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여성이 자궁질환, 난소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조기 성경험, 그다음에 이제 낮은 출산율, 그리고 이제 조기 폐경 이런 초경으로 인해 가지고 자궁과 난소 쪽에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국강 검진은 자궁 경부암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궁 난소 초음파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자궁을 보호하는 첫 단계는 백신 접종이다. 3회 백신 접종으로 자궁 경부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4,000명의 자궁 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환자 수는 줄었지만 환자 연령대가 20, 30대로 젊어지는 추세다. 자궁 경부암은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자궁 가장 바깥쪽인 자궁 경부 쪽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암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질출혈이나 질분비물 증가, 그다음에 골반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자궁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씩 자궁 경부암 무료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홀수년도에 태어난 여성들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에 태어난 이들은 짝수년도에 검진받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올해 20대 여성 3명 중 1명은 자궁 경부암 검진을 받는 등 검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에 접어든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폐경과 갱년기다.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뒤따르는 갱년기 증후군이 자신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진 않을지 불안해진다. 폐경 이후에도 자궁이나 난소 쪽에 여러 가지 암이나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전 단계나 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폐경 이후에 또 무분별한 건강식품 섭취나 이런 걸 좀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끝날 수도 있지만 뒤늦게 발견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적질 않다. 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만큼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받고 진단과 함께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박정현 과장과 함께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과 난소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는 질환들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가볍게 경과를 관찰하면서 지켜봐도 되는 질환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다투는 아주 위중한 질환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종양, 암 이런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좀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성인 여성의 약 53%가 생식기 건강 이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약을 먹거나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산부인과의 문턱이 높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도 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산부인과에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검진을 가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박정현 과장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산부인과 검진을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좀 실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질병이 정기 검진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산부인과 질환은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으로 초기에 질환이 발견되면 다른 질환과 비교해서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발견되면 자궁 적출 수술을 하지 않고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이라는 간단한 시술로도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 내막의 질환도 수면 마취하에 간단한 조직 검사로 진단 가능하기 때문에 비정상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특히 국가암 검진은 자궁경부암만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검진으로 자궁 전체 혹은 난소암까지 검사가 되는 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 때에 자궁 난소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난소암이 여성암 중에 사망률이 1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간도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검진이 있으니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끔씩 임신 초기에 자궁경부암 검사나 자궁 난소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설명 듣고 아차 싶은 여성분들 많을 텐데요. 그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가야 하는 이유,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인과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난소 종양인데요. 난소에 어떤 종양이 발생한가요? 예, 난소는 인체 장기 중 가장 많은 종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난소 종양은 암이 아닌 양성 종양과 암인 악성 종양 그리고 경계성 종양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란이나 외부 자극으로 상피세포가 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액체가 고이면서 생기게 됩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 주변에 장을 압박하여 소화불량, 하복부 통증, 특히 악성의 경우는 진행되면 자궁출혈과 구토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난소 종양은 초음파, CT, MRI 등으로 진단이 되고 대부분 복강경, 특히 단일공 수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악성 종양과 경계성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뒤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왼쪽 부분은 물주머니 형태의 종양이 낭종이고 오른쪽 부분은 고체 형태의 종양인 고형 종양입니다. 다음 그림은 물주머니 형태의 낭성 종양과 난소의 자궁 내막 쪽이 같이 존재하는 수술 전 초음파 사진입니다. 네. 이 양성 종양 그리고 악성 종양 또 경계성 종양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암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난소암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보기에도 좀 많이 위험한 암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50에서 70세 사이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암 등록사업 통계에 의하면 한국 여성 중 매년 2,500여 명이 새로이 난소암을 진단받고 있고 자궁경부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부인과 암입니다. 난소암의 약 90%를 차지하는 상피성 난소암은 대부분 3기 이상의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매우 나빠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암이 발생을 하고 진행을 해도 우리 몸에서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난소암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대부분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골반통, 복통, 식이곤란, 그리고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절방뇨, 빈뇨 등 소화불량, 성교통, 변비, 생리양상의 변화 등의 증상이 있으며 진행된 난소암에서는 복부 팽만, 오심, 하복부 및 다리 통증, 다리 부종,
체중 변화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네. 이제 증상을 느끼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요즘은 좀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검진을 통해서 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난소는 골반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1기 등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러 오셨다가 내진이나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소암은 상당히 진행이 되어도 증상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배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복수가 차면서 배가 불러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 또는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대부분 늦게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이 초기 진단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네, 암은 일단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일단 난소암은 수술적 치료가 1차적 치료입니다. 암의 정도에 따라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무엇보다도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1년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난소암은 때때로 난소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인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위험 인자를 피할 수는 없지만 많은 위험 인자들을 경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험 인자를 피하고 예방 인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전 인자를 볼 수 있습니다. BRCA1, BRCA2, 비용종성 대장암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있습니다.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증후군 유전자를 물려받은 여성은 난소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난소암의 발생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지방을 가진 사람은 난소암의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나 자매들 중 혹은 친척 중에서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난소암의 평균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난소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경구피임약이 난소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있고 BRCA1, BRCA2 변이 유전자를 지닌 난소암 고위험 여성에서도 난소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모유도 중요한데요. 네. 아이를 적어도 1명 이상 낳은 여성에서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한 여성에서 난소암의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나팔관을 절제하거나 자궁을 절제한 사람이 난소암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에 대한 뚜렷한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네. 예방적 난소 절제술이나 난관 절제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BRCA1, BRCA2와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증후군 유전자 또는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증후군 유전자의 변이체를 물려받은 여성에게 난소암의 발생률을 눈에 띄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자궁 내막암입니다. 그 자궁 내막이라는 곳이 좀 생소한데요.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궁 내막이란 자궁 내 공간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이곳에 발생하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생리를 하고 임신 때 착상이 되는 부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궁 내막암이 왜 발생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자궁 내막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의 일부는 지방 조직에서 생성이 되므로 비만한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또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도 자궁 내막이 장기간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므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나 식품을 장기 복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야지 암을 의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자궁 내막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입니다. 자궁 내막암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질출혈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비교적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폐경 여성에서 질출혈이 있는 경우나 폐경 전인 젊은 여성의 경우에도 비만, 당뇨,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자궁 내막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같이 자궁 내막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리양 과다 혹은 불규칙한 자궁 출혈이 있을 경우 자궁 내막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출혈 외에도 자궁 내막암이 다른 정기로 전이 되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하복통, 압통, 혈뇨, 빈뇨, 그리고 직장 출혈, 요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출혈이 있을 때 보통 네. 사람들이 여성분들은 생리가 불규칙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병원에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자궁 내막암의 증상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평소 생활과 좀 다르게 변화가 있다면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확진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될까요? 네, 자궁 내막암의 진단은 일단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질식 초음파 검사로 자궁 내막의 모양과 두께를 관찰하여 이상 소견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초음파에서 자궁 내막이 비우 소견이 있었고 액체 성분이 있어가지고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후에 확진된 케이스입니다. 자궁 내막암의 1차적 치료는 수술이고 네. 수술은 전 자궁 적출술, 양측 난소 절제술, 골반 및 대동맥 림프절 절제술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자궁 내막암 병기가 결정되고 병기 및 재발 위험 인자 유무를 종합하여 수술 후 보조적인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계획하게 됩니다. 조기 진단된 자궁 내막암의 5년 생존율은 85% 이상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자궁 내막 증식증입니다. 이거는 암과는 좀 다른 질환 같은데 어떤 질환인가요? 예, 자궁 내막 증식,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자궁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자궁 내막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서 증식하고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에서 안정화됩니다. 그러므로 에스트로겐이 지속적으로 또는 많이 만들어지면 자궁 내막은 과도하게 자라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배란 장애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지 않아서 월경이 나오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난소 쪽이나 난소 혹이나 비만 등 난소나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 에스트로겐만 복용하는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하거나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 배란 장애가 있어 생리가 불성한 경우 잘 생기는 병입니다. 폐경 여성은 지방 조직에서 생성된 에스트로겐의 자극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드물지만 폐경기 이후에 노령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질환은 비교적 자주 생기고 비정상 자궁 출혈로 빈혈이 잘 생기며 배란 장애 때문에 부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자, 앞에서 알아봤던 질환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증상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예, 주된 증상은 부정 자궁 출혈이고요. 월경 가자증도 생기는데 출혈량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식이 심해도 출혈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 많이 정식된 자궁 내막이 월경을 할 때 또는 월경과 관계없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리할 때가 안 되는데 생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뭐 규칙적으로 생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는 그래서 경우도 많아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랑 자궁 내막암이랑
또 그냥 정상적인데 생리가 이제 불규칙한 경우라든지 이런 게 다 헷갈릴 것 같은데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진단은 질식 초음파로 자궁 내막 두께를 확인하고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초음파상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소견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자궁 내막 증식증을 진단한 경우입니다. 네, 이제 초음파로 이제 네. 두께를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궁 내막 증식증이 무서운 이유가 이게 잘못하면 이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복합형 증식증은 그대로 두면 5 내지 10%에서 자궁 내막암이 되는 것으로 되어 아이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형 자궁 내막 증식증의 경우는 자연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8 내지 29%로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로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이용한 약물요법과 수술적 요법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검진을 좀 꼬박꼬박 잘 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요. 다음으로 알아볼 암은 암이긴 한데 좀 다른 암들과는 좀 달리 확실한 예방법이 나와 있는 암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궁경부암인데요. 자궁경부암은 또 예방 백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암이죠. 근데 먼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먼저 자궁경부가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경부는 질에서 자궁까지 연결되는 자궁의 입구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궁경부암이 발생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초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암입니다. 대부분 경미한 질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폐경기 이후에 출혈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폐경 이전 여성에서도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규칙하게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히 성관계 후 출혈이 있는 경우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질출혈은 처음에는 피가 묻어나오는 정도로 시작하다가 암이 진행되면서 출혈 및 질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고 궤양이 심화되며 2차 감염이 생기게 되면 심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암이 진행하여 주변 장기인 직장이나 방광, 요관, 골반벽, 좌골신경 등을 침범하게 되면 배뇨 곤란과 피가 섞여 나오는 소변, 직장 출혈, 허리 통증, 하지 동통 및 부종,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궁경부 세포 검사,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조직 검사, 원추 절제술을 통해서 진단하며 암이 진단되면 침륜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광경 결장 검사, 경정맥 신호 조영술, CT, MRI 등을 시행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자궁경부 상피내암과 같은 전암 단계에서는 원추 절제술이나 자궁적출술 같은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고 침뇨성 자궁경부암은 광범위 자궁절제술과 항암 치료요법, 방사선 치료를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암 요즘에 뭐 예방 접종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얼마나 좀 많은 분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발생 빈도는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9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난소암 이 8위, 자궁경부암이 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53만 명 정도 여성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있고요. 네. 이웃마다 한 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약 3,500명 정도 여성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있고 하루에 한 3명 정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네. 모든 연령대에서
상피 내암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여성과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에서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절대적으로 감소한다기보다는 조기 진단으로 전암 단계에서 초기의 진단 및 치료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치료가 이제 빨리 되니까 그렇죠. 조기 발견도 많이 가능해졌고요. 네. 네. 대부분의 암이 이제 원인이 어떤 것이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확진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원인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예,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조직의 약 99.7%에서 검출이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험 인자로는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 비해서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량 높아집니다. 특히 16세 이전에 조기 성경험자, 그리고 성교 대상자가 많은 여성, 아이를 많이 출산한 경험, 그리고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클라미디아 감염과 같은 성병을 가지고 있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낮은 사회적 수준 등이 발병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제 수차례 들어보기는 했던 익숙한 바이러스 이름이긴 한데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한 40여 개 정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유형이 생식기에 감염되게 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유형은 크게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뉩니다. 저위험군은 생식기 사마귀의 약 90%, 저등도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의 10%, 그리고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의 100%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은 한 15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으며 생식기 암의 원인이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99.7% 되겠고, 그 외 질암, 외음부암, 음경암, 항문암, 구강암, 인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피부 접촉으로 감염되므로 보통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구강 성교 및 생식기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된 상대가 징후 및 증상을 보이지 않아도 동일한 상대를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생식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부가 자연분만 시 아기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에게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녀 모두에게 매우 흔하며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 중 한 80%의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감기처럼 한 번씩은 걸리게 됩니다. 즉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성생활을 시작한 모든 여성은 누구나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사마귀 있잖아요. 네. 그 사마귀가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거든요. 그만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암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에 감염 이후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형증을 거쳐서 상피내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에 90%에서 신체 면역 체계가 2년 내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자연적으로 제거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 진행이 될수록 자연 치유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요. 네. 처음 감염의 시점부터 자궁경부암 발병까지 보통 5년에서 한 15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지속적 감염되면 침륜성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감염된 바이러스 좀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하군요. 네. 자, 그럼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는 2가 내지 4가 예방 접종이 있었고 현재는 국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으로는
만 9세에서 26세 여성,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3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9세에서 14세 사이의 경우에는 2번 접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을 통해 가지고 6형, 11형 90%를 차지하는 생식기 사마귀와 16형, 18형이 차지하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그리고 나머지 16형, 18형, 45, 31, 33, 52, 58형이 90%를 차지하는 자궁경부암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효과를 보니까 이제 굉장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백신이요, 성경험 이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접종이 불가능한지, 접종했을 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과, 사과 백신은 중년 여성에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접종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백신은 아직 중년 여성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만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임상적 판단과 접종 대상자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을 9세 이상의 남성 및 여성에게 접종할 수 있다고 하였고, 네. 캐나다에서도 9세에서 45세 여성 및 9세에서 26세 남성에게 접종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남성까지도 같이 네. 권고를 하고 있군요. 남성에게 예방 접종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예방 접종을 함을 통해서 여성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드물지만 남성에서도 음경암이라든지 항문암, 네. 생식기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게 혹시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여성 아이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뭐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 만 12세의 경우에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경우에는 이과 내지 사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 때는 면역이 좋기 때문에 2번 접종만으로도 충분히 면역을 네.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백신이라는 게 우리 바이러스 균을 우리 몸에 이제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과, 사과,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백신은 세계 보건기구의 공식 견해,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국의 견해, 그리고 유럽 식약처, 그리고 대한부인종양학회 공식 견해에서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우에는 위약에 비해서는 통증, 부종 및 발적이 유효하게 많았으나 기존 사과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에 비해서는 유효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유출해 보면 뭐 이과, 사과도 있고요. 또 이제 국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과와 사과를 접종을 받았던 여성이 국가 백신을 뭐 다시 맞을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기존 이과, 사과 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시작해서 국가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임상 시험은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미국 예방접종관리위원회에서는 다른 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지속도는 완료를 위해 국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과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가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추가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5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면역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자궁경부 병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이과, 사과 그 백신 프로그램을 다 완료하신 분들도 국가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조기 검진이나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같은 거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접종 후에도 네. 현행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은 변경 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계속 해야 네. 되는군요. 네. 백신 접종 전 사전 검사는 어떤 연령대에도 권고되지는 않고요. 수유부에서도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에서는 접종을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또는 2차 접종 후에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은 분만 후로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임신 중에는 네. 좀 피하셔야 된다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조기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고전적 세포 검사가 있는데요. 이건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그런 검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감 금진 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채취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 진단하게 됩니다. 네. 이거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어떤가요? 검사 자체는 아프진 않은데 환자분들이 좀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질경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검사 중에 액상 세포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액상세포 검사는 고전적 세포 검사에 비해서 세포 전달률이 높기 때문에 부적절한 검체일 발생의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입니다. 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면 그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 생식기 사마귀의 주요 원인인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일단 16번, 18번을 포함한 고위험군, 그리고 6번, 11번을 포함한 저위험군, 그 외 다른 타입의 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검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자궁경부 확대 촬영 검사는 자궁경부의 형태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초산을 자궁경부에 충분히 도포한 다음에 자궁경부 이미지를 촬영하면 촬영된 이미지가 컴퓨터로 전송이 되고 다수의 판독 자격을 받은 판독자들에 의해서 판독이 됩니다. 초산이 상피와 기질 내 단백질에 가역적 응고 반응을 일으켜서 상피의 투명도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세포 분열이 빠른 핵이 큰 세포들 안에는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광 반사가 증가하게 되고 더 하얗게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형성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하얗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검사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야지 효과적일까요? 예, 일단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단 자궁경부암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 검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미국 같은 경우에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낮고 네. 그다음에 비용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궁적초수를 받은 경우에도 자궁경부암을 검사를 하시는 게 권장드리고 있고 물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비접종자와 동일하게 검사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20세 이상이고 또 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에 그쵸. 상당히 자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잘 없는데 좀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또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국가암 검진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자궁경부암은 시행하지 않는 해에도 자궁경부암 검사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유방암 검사의 경우에도 유방 촬영술을 통한 검사이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병행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필수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만 12세에서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이가, 사가 백신만이 해당이 되고요. 이 시기에 예방 접종을 하면 성경험 전에 면역이 생기므로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세에서 15세 연령에서 접종 시에는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한 경우보다 면역 반응이 높게 나타납니다. 2회 접종 시
면역 원성이 성인 여성이 3회 접종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서 네. 아이들 접종도 잊지 말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박정현 과장과 함께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발생을 하면요, 긴 치료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 방법들도 존재를 하고 또 예방 백신도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궁 경부암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조기 검진도 하고 있고 백신 예방 사업도 하고 있으니 꼭 챙기셔서 예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